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팬데믹 이후 여학생의 시험 성적 하락, 왜 심각한 문제인가? 그리고 완벽한 850 신용 점수를 위한 5년간의 도전. 그 결과는? 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소식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흥미로운 기사를 바탕으로 한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여학생들의 시험 성적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한때 남학생보다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던 여학생들이 이제는 수학과 과학에서 뒤처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현상의 원인과 그로 인한 사회적 영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팬데믹 이후 여학생 성적의 급락.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국 학생들의 시험 성적을 분석한 결과 여학생들의 독서, 수학, 과학 성적이 우려스러운 속도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2019년부터 급락 시작. 2019년부터 여학생의 시험 성적은 수십 년 만에 최저점을 기록했으며 남학생도 성적이 하락하긴 했지만 여학생의 하락폭이 훨씬 더 컸습니다. 특히 수학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꾸준히 낮은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서에서는 여전히 여학생이 더 우수하지만 그 격차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둘째, 원인 팬데믹 학습 손실과 여학생의 가사 부담. 연구자들은 팬데믹 동안 여학생들이 학습에서 더 큰 손실을 본 이유로 두 가지를 지목했습니다. 첫 번째 원인, 남학생에 대한 교사의 더 많은 관심. 팬데믹 기간 동안 교실에서 행동 문제를 보인 남학생에게 교사들이 더 많은 주의를 기울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 여학생의 가사 노동 증가. 많은 여학생이 팬데믹 동안 동생을 돌보거나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 학습에 집중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도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셋째, 실제 사례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은 여학생들. 뉴욕에 사는 아샤라 베이커 씨는 팬데믹이 딸의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했습니다. 딸은 유치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야 했고 그 결과 초등학교 시절 학습 손실이 매우 컸다고 합니다. 현재 3학년인 딸은 독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베이커 씨는 수년간 1만 달러 이상의 과외비를 지출해야 했습니다. 넷째, 데이터로 본 성별 격차. 저널은 팬데믹 전후에 실시된 15개의 국가대표 시험 데이터를 분석했는데요. 모든 과목과 학년에서 여학생의 성적이 남학생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8학년 수학과 과학에서는 2019년까지 남학생과 거의 비슷했던 여학생의 성적이 2023년에는 남학생보다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릴랜드 주 사례에서도 한 어머니는 딸이 예의가 바르기 때문에 교사들이 딸의 학습 손실을 간과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섯째, 전문가 의견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 전문가들은 이번 성적 하락이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여성의 교육적 성취와 경제적 전망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아칸소 대학의 해리 페트리노스 교수는 지금의 상황은 여학생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학 등록률과 사회 전체의 인재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같은 학습 손실 패턴은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섯째, 결론, 여학생 성적 하락, 왜 심각한 문제인가? 결론적으로 팬데믹 이후 여학생들의 성적 하락은 단순한 학업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 여성의 취업기회 감소, 사회적 불평등 심화 등 장기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여학생의 학습 손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팬데믹 이후 여학생들의 시험 성적 하락과 그 원인, 그리고 사회적 영향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주제는 단순히 교육 문제가 아니라 미래 세대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다룬 흥미로운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미국 텍사스에 사는 한 남성이 완벽한 850 신용 점수를 얻기 위해 5년 동안 도전한 이야기입니다. 신용 점수는 단순히 대출 여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집을 빌리거나 보험료를 결정할 때, 심지어 연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과연 이 남성은 어떻게 완벽한 점수를 얻었을까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신용 점수 850점에 도전한 이유. 주인공 스티브 미셸은 평범한 텍사스의 엔지니어로 이미 840점대의 높은 신용 점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완벽한 850점이라는 목표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신경 쓴 이유는 단 하나, 완벽함에 대한 엔지니어로서의 성향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엔지니어라서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합니다. 그는 신용카드 잔액을 조정하고 오래된 신용카드를 해지하며 심지어 매달 잔액을 달리 유지하는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둘째, 5년간의 실험과 좌절. 스티브 미셸은 신용 점수의 변동성이 너무 불규칙하게 느껴졌습니다. 청구서를 제때 납부하면 점수가 오를 줄 알았지만 큰 변화는 없었고 신용카드를 해지하면 오히려 점수가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명확한 규칙이 없는 듯한 신용 점수 체계에 좌절감을 느낀 그는 매달 다른 전략을 시도하며
점수를 올리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셋째, 완벽한 850점 달성의 순간. 드디어 2023년 여름, 그가 사용하던 뱅킹 앱에서 기다리던 메시지가 떴습니다. 축하합니다. 가능한 가장 높은 FICO 점수를 받았습니다. 스티브 미셸은 잠깐 기뻤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습니다. 기뻤지만 어떻게 이 점수를 얻은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매달 15일경에 일정한 잔액을 유지하는 전략이 효과적이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사용 가능한 신용 한도의 0.5%에서 1.5% 사이의 잔액을 유지하며 점수를 관리했고, 이 방법으로 12개월 중 8개월 동안 완벽한 850점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넷째, 신용 점수를 해킹할 수 있을까? 신용산업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용 가능한 신용의 1% 정도만 사용하면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렇게 완벽한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그 결과가 꼭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750점과 850점 사이의 대출, 이자율 차이는 거의 없기 때문에 완벽한 점수를 추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한편 점수를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많은 신용카드를 개설하거나 관리하면 오히려 재정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다섯째, 노력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 미셸은 결국 완벽한 850점이라는 목표를 달성했지만 그가 얻은 혜택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대출을 받을 계획도 없었고 보험료 역시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딸이 받은 신용카드 혜택과 본인이 받은 혜택도 동일했습니다. 결국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딸은 신용기록이 4년에 불과한데도 저와 똑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여섯째, 결론. 완벽한 신용점수를 위한 집착, 과연 의미가 있을까? 스티브 미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완벽한 신용점수를 얻기 위한 노력은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실질적인 재정적 혜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750점 이상의 신용 점수만 유지해도 충분하다고 조언하며 점수에 대한 지나친 집착보다는 꾸준하고 책임감 있는 재정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에 소개된 한 남성의 5년간의 신용 점수 도전기를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신용 점수를 관리하는데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